인지로 인생이 바뀌다. 예, 장동석 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네. 하영 화이팅! 기침하신 거예요? 네. 기다려야 가면 그렇게 되네. 기침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조은 교수님의 연구와 기획을 보조하고 있는 장동석 조교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송조은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언어 설계를 통한 인지, 그 인지를 통한 성장 과정을 제 인생으로 조금이나마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저희 올리언 그룹과 교수님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각자 있으실 테지만 저의 얘기를 잠깐 짤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트리키 교육 당시에 인지기술을 접하게 된 계기는 아는 지인분이 교육을 받으시고 많은 변화를 하신 분이고 저에게 이 기술을 알려줄 때 제가 당시에 그분이 운영했었던 커뮤니티에서 거기 회원이 지금 10,000명이 넘어요. 저에게만 제가 제자였었는데 알려줬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거를 접하게 된 게 1일 캠프를 먼저 소개를 해주셨어요. 공부법, 학습법, 생각나는 독서법 이런 소개를 듣고 사실 그때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저희 지능에 대한 관심, 생각, 사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제가 호기심을 더 갖게 되었고 당시에 그 캠프 비용이 150,000원 정도였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조은 선생님이 강의를 먼저 듣고 갔었어요. 당시에 학교에 다니면서 굉장히 학교에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딱 그 시점이 암기 위주의 교육, 생각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대안은 스스로 없던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송조은 교수님의 강의에서 공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그런 강의를 보고 제가 많이 감명을 받았죠. 그것보다 더 감명을 받았던 거는 이제 이 교육업을 사명감을 가지고 인재를 대중화시키겠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하시던 모습을 봤는데 그 강의를 하시던 눈빛에서 제가 그 열정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을 바꾸겠다 하면서 많은 대안 교육들이 있고 하지만 그 대안이 얼마나 지금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고 얼마나 교육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언어인지 기술을 토대로 한 이해사고 표현 인지력 개발이 중심이었죠. 그때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가서 실전으로 이제 인지기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배우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리고 또 이제 코칭을 받았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막막함이 조금 있었는데 인지라는 것은 설계 중에 가장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 언어 설계는요.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다루는 법은 필요하지만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기술 절차에 따라 설계도를 만들면 훈련을 통해 사고가 실제로 훈련이 되어야 하지만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고 독서를 하는 법 자체가 이제 바뀐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의문을 더 가지고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거치면서 제 큰 이제 결정을 했죠. 이제 이거를 다 내려놓고 배우자 해서 저의 수련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처음이 2016년 5월 그쯤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씩
언어 설계로 시작을 했어요. 5월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단락을 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지문이 있으면 메리 케이 애쉬라는 사람에 대한 글이었어요. 이렇게 A, B, C, D, E로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이제 각 주제를 잡고 이제 종합적 사고죠. 이제 한 문장으로 주어, 동사 그리고 환경부 순으로 정리를 하는 전체를 묻고 여기가 설계도 큰 제목과 그 세부 스토리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쭉 보여드릴게요. 올리원 스쿨에서 다른 인지기술을 배울 때도 그렇지만 김윤정 코치님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설계 훈련을 했었는데 저는 교수님에게 직접 배운 적은 없고 이제 다른 코치님들 특히 김윤정 코치님에게 많이 배웠다고 볼 수 있어요. 책 실제 도서들을 요약했던 내용이고요. 주제 그리고 저자 그리고 내용에 대한 거 그리고 후기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한글 파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리원 인재를 거듭나다 당시에 책으로 만들었었는데요. 페이지 수를 보시면 263쪽으로 이제 한 학기마다 거의 이제 3개월에 하나씩 찍어냈죠. 교과마다 목차를 나눠서 학습했던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매핑을 했던 거를 시각화를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설계했던 내용이 많고 이거는 정보 공유, 이제 최신 정보 그리고 인공지능 정보 그리고 새로 나온 기술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소감을 쓰는 코칭이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여행 기획했던 거. 그리고 이제 리더십 훈련이라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직접 기획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게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단독으로 이제 곡성의 군수님, 지금 또 군수님이신데 당선이 되셔서 네, 네, 그 지역 맞습니다. 여기 인터뷰를 하고 이제 기사를 이제 제가 작성까지 했던 네, 내용입니다. 네, 제가 네, 사진이 없으면 안 믿으실까봐 네, 인증을 해드리고요. 네, 이게 접니다. 공약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제 들었어요. 청소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이제 발표하는 훈련을 했었는데요. 제가 너무 분위기를 방금 죽여놔서 한번 제 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별건 없고 네, 제가 망가지는 모습을 제가 발표를 했던 영상을 찍었던 내 모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살 때입니다. 때는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죠. T-34 탱크, 소련제 탱크로 무장한 김일성에게는 38도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강해야 합니다. 네, 매우 못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인지기술을 학습했고요. 이 이후에 제가 서서히 깨닫게 된 제가 바뀐 모습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탐구하는 나, 해결하는 나, 도전하는 나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데요. 네,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다음에 또 생각나면 그게 궁금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인지기술을 배우고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의문을 탐구하는 그리고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제 의문이 생길 때 그냥 놔두지 않고 직접 찾아보고 여러 개를 비교하면서 맞는지 검증을 하는 과정까지 하면서 이제 탐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문제가 많이 있어도 이제 불편해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건 대안이 뭔지 가설을 세워서 이제 실천을 해서 해결하는
이거는 이제 사례는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네,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제가 못하는 것이 명확했어요.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근데 이제는 몇 번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게 깨지는 경험을 했고, 배우고 공부하고 잘 경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누가 이제 말을 하면 거기에 이제 휘둘리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한 말은 특히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힘든데, 저희 주관을 가지고 내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연결해서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과정, 제가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무엇을 봤을 때 뭔가가 이제 내 의견과 다르면 이제 이게 왜 틀렸다 라고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틀린 것일지라도 왜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지 그 배경을 이제 먼저 이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데, 이제 명강의를 듣든 좋은 책을 읽든 좋은 정보를 접해도 금방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이후에는 그거를 내 걸로 만들고 습관으로 만들어서 인생에 적용을 시키고 싶다. 이거는 의식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기보다 이렇게 되고 있다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획하는 나. 전에는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제가 계획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정밀한 예측을 한 것을 이제 고려해서 목표를 세우고 세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을 해야겠다 싶지만, 네, 희망사항입니다. 네, 솔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3월 달부터 건강 스텝으로 들어와서 여러 일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일상생활에서 제가 느꼈던 점이 더 와닿잖아요. 일단 지능지수에 있어서 제가 처음 이제 인지기술을 접했을 때부터 이 기술의 훈련과 인간의 지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었어요. 이제 그래서 꽤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멘사 IQ 기준으로 132에서 162까지 현재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하고 생각했는데, 네, 문제를 직접 제가 보면서 네, 한번 풀어보시라고 가져왔는데요. 여기 멘사 테스트에서 쓰이는 도형 추론 테스트예요. 가장 이제 신뢰도가 높은 테스트인데, 보시면 이제 8개의 도형이 있고 나머지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IQ 테스트죠. 근데 이게 인지와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지를 할 수 있냐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도형들. 네, 처음에 일단 서로 다른 도형의 변화 규칙을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해서 이 모양이 어떤 게 들어갈지를 이제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제 인지로 시작해서요. 처음에는 이제 관찰. 이 도형들의 이제 공통점,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발견한 결과는 이제 제가 직접 풀었던 거예요. 이제 도형의 변, 이제 가로변, 이제 세로변이 평평하거나 이제 안으로 오목하거나 바깥으로 볼록하거나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이제 분석과 종합을 통해서 이제 도형을 나눠 보면,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같지만 이제 평평하고 오목하고 볼록한 규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도형 하나를 보시면, 이 도형 하나를 분석해 보시면 이제 가로변은 평평하고 세로변은 안으로 오목하다, 이런 규칙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도형은 가로와 세로 패턴이 같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는 둘 다 평평하고 세로는 이제 둘 다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이제 다른 도형과 이제 종합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이 세 개를 비교해 보면 가로 패턴은 이제 동일함을 알 수 있고요. 세로 패턴은 평평 이제 오목 볼록순으로 이제 변화함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결과 정리를 하면 행끼리 가로 패턴이 같고 열끼리 세로 패턴이 같다. 예를 들면 여기 줄은 세로는 다 평평하고 가로는 이제 평평하고 오목하고 볼록하다. 여기도 보면 세로는 다 오목하고 여기 들어간 거 보이죠? 이제 가로는 평평하고 이제 오목하고 볼록하다. 사실 이 도형을 보면은 이게 가로 세로 변으로 이루어진 오목한 도형이라는 것을 사실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분석해서 가로 세로를 떼어서 네? 이제 가로 세로를 뜯어서 이제 보면 이제 보이는 이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패턴 표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세로 1열, 2열, 3열 별 이제 평평한지 오목한지 볼록한지 이게 다 대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줄은 이제 세로가 볼록하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줄은 가로가 볼록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D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전에는 직관적으로만 이런 문제들을 풀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근데 이제 인지 절차를 통해서 제가 이거를 풀었다, 이게 정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함으로써 이것이 지능과 지적인 부분에 이제 큰 실제 두뇌 발달에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검증하게 되고 증명하게 된 이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어에 대한 건데요. 이제 제가 모두 그렇겠지만 이제 저는 7년 정도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니까 영어를 학교에서 배웠는데 제 영어 실력은 평범했죠. 네,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못했습니다. 네. 뭐, 글 읽는 것 정도만 이제 조금 가능한 정도 다 비슷하시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독학한 것도 있고, 인지영어라고 저희 소개를 해주셨지만, 3개월 정도를 배웠어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가능해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순 없고, 네, 그냥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제 3월 말에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제 미소건강 팀에 들어오면서 했던 3개월간의 제 업무 내역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주 업무였던 연구에 대한 건데요.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로 강의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기에 대한 거, 이거는 지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공개됩니다.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물에 대한 거, 그리고 의식에 대한 것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했던 건데요. 이제 저희 제품에 교수님이 개발하신 부분에 이제 특허를 이제 변리사가 하는 일이죠, 이게.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만들어 봤었는데, 여기 이제 발명의 명칭,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이제 배경 기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떤 과제를 해결할지, 사실 이것도 이제 인지 패턴이죠, 발명이 있어서. 이제 어떤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발명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도면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도면을 보여드리면, 근데 제가 이거를 직접 만드느라 고생을 좀 했는데, 제가 이거는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처음 해봤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 올리온 문자 사이트 이제 기획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홍보 기사 자료를 조금 썼었어요. 열 몇 개 정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눈의 피로 해결법이라고 내용만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눈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고 그 영양소가 어떤 음식에 있고 그 음식들이 다 미소 가득에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교 분석하고 조사했던 내용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하면 언어 설계를 지금 대학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제가 겪어왔던 성장에 있어서 느낀 점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알고 싶은 것들로 접근해라.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기술을 정확하게 쓰려는 이제 것 때문에 장애물이 되지 말고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해라. 그리고 이제 그 표현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제 다시 이제 구별할 수 있게 초인지를 해라. 이런 식이고요. 이제 저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보면 제가 사실 막연하게 항상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 이제 생계만 해결이 되면 개인적인 궁금증들과 제가 알고 싶은 것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해 나가고 공부해 나가는 것을 사실 1차적인 목표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더 발표를 준비하면서 탐구를 해보니까 이제 제가 원하던 것들이 더 보이더라고요. 이제 저의 연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 다른 사람을 교정하고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이제 비전,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가 돼야 한다는 그런 비전.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야망이기도 하고 좀 꿈이기도 하지만 미인이 돼보자. 세상을 바꿔보자 하는 생각은 막연히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싶다는 이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훈련법은요. 이제 3개월 안에 지금 몇 년 동안 안 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 정말 이제 여기에 몰입하면 이제 환경을 갖추고 이제 들어가면 3개월 안에 저보다 뛰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제 인지기술이라는 것을 어떤 공부하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제 실제로 학습에도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무언가를 배울 때, 연구할 때 항상 이제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일에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직업적인 부분,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낼 때 항상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기회를 빨리, 한시라도 빨리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 게 저도 그랬지만, 이제, 아직 이제 10대, 20대 정도의 이제 직장 생활하기 전에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이제 컴퓨터 사용이 사실 저희는 주가 되잖아요. 이제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세대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잠재력이 이제 크다는 것 때문에
한시라도 어렸을 때 빨리 이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저의 이야기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상으로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다. 네, 연구원이잖아. 정말 구원. 인지 기술을 배우고 가장 그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배운 케이스예요. 중간에 쉬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아까 차에 오면서 잠시 진화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첫째, 학습으로 배우는 거. 두 번째, 어떤 결과 산출을 위해서 배우는 거. 마지막에 생산을 위해서 배우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든 게 돈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마지막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건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만들면 그게 다 돈이잖아. 네. 이런 기회를 사실 갖기 힘들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실제로 내가 하는 게 바로 사업에 사용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자리를 주기도 쉽지 않아요. 어디 가면 연구원 대책을 쓰겠어요. 선생님이니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역량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 동석이, 예지, 진화, 뭐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겠지만 이제 또 바깥에서 또 각자의 또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예, 죽었어요. 아까 인터넷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일단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어른들은 믿을 수가 없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무튼 시간 자체를 못 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들보다는 여러분 자녀들이 빨리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얘들 보면서 더 많이 느끼잖아요. 옆에서 매일 봐왔으니까 이 기술을 배워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변화와 그렇지 않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자녀들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인지 코칭학을 마치고 다른 학교의 교수로 간다든지 강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뚫어야 돼. 이거 안 뚫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기술이기 때문에 뚫은지 안 뚫은지 금방 보여. 설계 딱 하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꼭 뚫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역할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 드림스쿨에 아이들을 받을 수 있나 했더니 못 받는데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 만약에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저한테 얘기한 사람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만약 하게 되면 너도 좀 도와줄래? 이제 코치를 누구를 세워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게 되면 같이 도와서 우리 미래의 온리온 멤버를 지금 더 키워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 한번 지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동석이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일단 인원을 보고 저희가 코치를 배정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현문현답. 지혜롭게 묻고 지혜롭게 답하라. 지혜롭게 묻는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정확한 로직에 따라 물으면 되거든요. 다 밝혀졌어.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물었던 것처럼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가설은 뭐냐, 검증 방법이 뭐냐, 그리고 체크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러한 형태를 의문과 탐구를 통해서 결과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동석이를 사례로 끌어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생산적인 현장까지 끌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가를 한번 모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질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간 잠시 마치고 바로 소개에 들어갈까요?